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도북남입니다. 샘 뱅크먼이 드디어 체포되었습니다. 그동안 뉴욕타임즈와 같은 미국 주류 언론들은 샘 뱅크먼에게 실수를 저지른 불운한 사업가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은 샘 뱅크먼이 그동안 정계와 재계의 많은 주요 인사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그가 펼친 로비 활동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월가의 주류 언론들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바이낸스를 타겟으로 삼기 시작했고요. 다른 미디어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FTX 이슈가 한창이던 지난 11월 15일과 22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억나시나요?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중요한 내용이니 빠르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패자의 입장은 묻히고 승자의 해석만 남는 것이 역사이죠. 그러니 루머와 소문에 판단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스스로 실력과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되돌아보셔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마이클 세일러, 찰스 호스킨슨, 플랜비와 보건도 신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실패가 발생하자 한순간에 대역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샘 뱅크먼을 비난하고 있지만 한때는 솔라나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영웅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장 장펑자오가 크립토 세계를 사랑하는 진정한 영웅처럼 보이더라도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명백히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증명이 되면 관련된 이들은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역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때로는 진실이 왜곡될 수 있으며 우리에게는 제한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문과 뉴스에 따라 대중들의 감정을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 투자 결정에도 큰 실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과연 바이낸스라고 지금 여유로운 상황일까요? 루나든 FTX든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모두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의 상징적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올해 2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850억 달러가 넘는 시총으로 상장한 코인베이스의 가치는 현재 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요. 주가는 400여일 만에 9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특히 현재 가격은 전저점에 위치하고 있기에 여기서 지지받지 못한다면 더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도 이런 상황인데 바이낸스라고 무적일까요? 그렇기에 바이낸스 또한 지금의 시장 상황 속에서 그리 여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바이낸스는 자신의 약점을 최대한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할 겁니다. 이미 FTX의 붕괴를 지켜본 투자자들은 제 아무리 바이낸스라고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장 장펑자오가 크립토 세계를 사랑하는 진정한 영혼처럼 보이더라도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때로는 진실이 왜곡될 수 있으며 우리에게는 제한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바이낸스 또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리 여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바이낸스는 자신의 약점을 최대한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넷째, 이미 FTX의 붕괴를 지켜본 투자자들은 제 아무리 바이낸스라고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바이낸스에 관한 지금의 이슈는 불가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실제로 재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이 분명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은 샘 뱅크먼을 두둔하던 미국 주류 언론의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감안한 상태에서 전체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당국과 언론은 예전부터 바이낸스를 중국계 거래소라고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장펑자오는 어제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요. 몇몇 미디어는 여전히 땡땡땡을 위해 일하고 있다. 여기서 땡땡땡이
누군지는 잘 아시겠죠? 지금 상황 속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크라켄 거래소의 설립자인 제시 파월입니다. 그가 지금 나를 세우고 강하게 바이낸스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이낸스의 방식은 명백히 전통적인 준비금 증명 방식이 아닙니다. 담보가치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마이너스 잔액이 포함된 이유는 뭔가요? 지갑 설명도 없네요. BTC-B와 BBTC를 발행하는 건 누군가요? 그러자 제시 파월의 트윗에 바이낸스 고객센터에서 이렇게 답변을 달았습니다.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주요 세부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준비금 증명을 선택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이낸스 고객센터에서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3%의 갭이 생긴 것은 보고서의 범위 밖의 토큰을 담보로 사용했을 수 있는 증거금 또는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대출된 비트코인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대출을 제외한다면 바이낸스의 담보율은 101%가 됩니다. 이런 답변에 제시 파월은 다시 또 다른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금 증명은 담보 증명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용자의 잔액이 있는 각 비트코인에 대해 바이낸스가 1대1 비율로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빌려줬다면 그 비트코인은 반드시 다른 어딘가에서 나와야 하니까요. 다시 바이낸스의 답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바이낸스는 사용자 계정의 잔액에 각각 비트코인에 대해 1대1 비율로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라켄의 오프체인 스테이킹 상품처럼 자산을 저축수단으로 특별히 선택하지 않는 한 사용자 자산을 퇴출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대화는 일단락 났습니다. 과연 바이낸스는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는 무언가가 완전히 확실해지기 전에 행동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바이낸스가 실제로 위태로워질 가능성에 대한 판단. 그리고 둘째, 바이낸스의 상황과 상관없이 투자자들의 반응에 대한 판단이죠. 암호화폐 자산 관리 기업 이키가이의 설립자인 클링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공포를 조장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이 말은 꼭 해야겠습니다. 바이낸스에 자산이 있다면 지금 모두 자산을 빼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또한 BUSD를 보유하고 있다면 즉시 매도해야 합니다. 딱 지금과 같은 상황일 때 판단을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저는 FTX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현재 바이낸스 주변에서 루머가 돌고 있는 방식은 FTX가 붕괴되기 며칠 전의 루머와 정확히 같은 형태입니다. 우리가 한때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물들은 올해에만 크립토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파산한 프로젝트의 리더들은 하나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을 부인했죠. 현 시점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다만 FTX가 붕괴되기 6일 전에도 확실한 증거가 얼마나 있을지 몰랐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확실한 증거가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신뢰하지 말고 검증하라는 말은 작년 이후로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행동이 촉구되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에서 한꺼번에 자산을 인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지금 바로 그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바이낸스가 성공적으로 이 과정을 통과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돈패밀리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클링의 말은 지금 시점에서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드린 말씀 기억나시나요?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는 무언가가 완전히 확실해지기 전에 행동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이낸스에서 돈을 뺐는데 바이낸스가 준비금 증명을 제대로 해내는 경우 여러분들은 딱히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마냥 에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고 놔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해결을 잘한 걸 확인하고 다시 바이낸스에 돈을 넣으면 그뿐이죠. 암호화폐계의 거물 저스틴 선도 지금 바이낸스에서 자금을 빼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우리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말이 생기자 저스틴 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금 이동은 사업 협력의 일환이며 시장에 대한 추측과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마냥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저스틴 선이 이 내용을
굳이 중국어로 올렸다는 거예요. 가끔 중국어로 트윗을 올리는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는 영문으로 글을 올립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다만 우리는 그가 어떤 이유를 대는지를 떠나서 지금 시점에 그가 바이낸스에서 자산을 뺐다는 거, 그 팩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믿음직스럽다고 해서 절대 무지성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무작정 믿지 말고 스스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인 투자든 주식 투자든 마찬가지죠. 신뢰라는 말이 거창해 보이지만 투자 시장에서 신뢰라는 표현은 게으름의 다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 대해 알아보는 게 귀찮으니까 다른 누군가가 좋다고 말하면 덥석 사고 보는 것이죠. 맞죠? 내가 직접 공부해서 분석하는 게 귀찮으니까 전문가 행세를 하는 다른 이들의 분석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께 직접 공부하고 직접 분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한두 번의 운은 누군가에게 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투자 시장에서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투명하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블록체인 기술은 그 자체로 투명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조직과 사람은 투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FTX만 봐도 그런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디파이 거래소가 블록체인의 정신에 맞는 거래소임을 알면서도 대부분은 여전히 중앙화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죠. 왜냐고요? 그것이 단순히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이죠. 코인을 하드 월렛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막상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죠? 한 가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귀찮은 것이죠.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니 나도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귀찮음을 무릅쓰고 탈중앙 거래소와 하드 월렛을 이용한 이들은 FTX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귀찮음을 극복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얻은 대가이죠. 마찬가지로 평소에 직접 조사하고 검증하는 습관을 가진 이들은 다른 많은 위기를 피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큰 수익의 기회도 남들보다 빠르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나요? 인생의 모든 측면이 그렇듯이 투자 또한 게으름과의 싸움입니다. 그 어떤 전문가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부를 대신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제 채널의 이름은 돈을 복수하는 남자입니다. 돈복남은 저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제 이름만 되어서는 이 채널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돈복남, 돈복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귀차니즘, 게으름이죠. 저는 크립토 시장이 불마켓보단 베어마켓일 때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한 이들은 다음 불마켓 때 10배, 100배, 1000배를 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요. 이번 디워드 때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디워드는 우리나라 전국 70개 학교가 참여했는데요. 돈복남은 DBN 컴퍼니 팀원들과 크립토 씬에 좋은 영향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케터, 개발자,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리더, 데이터 분석가, 애널리스트, 영상 편집자 등등 많은 분야에서 인재들을 모시고 있으니 적극 지원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얻는 정보로만 부족하시죠? 실시간으로 소식 받아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저희 DBN 컴퍼니는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많은 무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오늘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좋아요 등급으로 가입하셔서 저희 돈패밀리만 모여있는 카톡방에 입장하시고 실시간으로 크립토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